오늘 그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인데 거의 시장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대로 정말 이제 주식은 이제 끝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미 이제 장이 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뭐 다시 일로 가볼까요? 예. 양지수가 이제 이미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예. 장이 이렇게 이제 우리 속칭 말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도 있죠. 과연 지금 과거 경험치만을 덜 먹여서 예전에도 이 꼴로 왔으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주식의 오류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의 오류 중에서 그 이런 게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를 백날 공부를 해봤자 백날 공부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 주식의 오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주가는 현재가예요. 그쵸? 우리는 지금 주가는 현재가고요. 우리의 손익은 다음 호가입니다. 다음 체결가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그 가정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올랐지 않느냐, 아니면 이상하게 1998년도 올랐지 않느냐, 8년도 아니네. 그러다 보면 팔자가 많이 붙는데, 팔자가 사나운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 18년도 이리 했으니까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도 똑같은 말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있어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잡주든 뭐든, 뭐 인맥 테마라든지 뭐 턱없는 테마주 빼고 기업 성장입니다. 근데 기업 성장에서 만약에 그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지면 이제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예, 전기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급등을 하고, 지금 보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땅굴을 파고 있죠. 얘네들은 시장 아니라도 어차피 못 올라와요. 이런 애들은 이게 멈출 것 같아서. 그쵸?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가 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의 기준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0%가 빠지면 여기서 2350이니까 230을 빼면 뭐 대략 2000포인트 2100포인트 아닙니까? 예. 이미 10%가 빠지면 그걸 약세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바닥이 없어요. 이게 월봉을 보고 어디에 바닥을 잡겠습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2000이라는 생각은 하겠지. 그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예, 전혀 의미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을 깨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내려오던 힘은 전체적으로 내려오던 힘인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이제 2008년과 지금을 좀 비교해 보죠. 예, 2008년과 올해 2018년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 또는 나는 그때는 주식을 몰랐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죠. 2008년 정확히 10년 전 10월 27일 날 저점을 찍게 되는데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는 2008년 10월 27일 날 저점을 찍어요. 올해 27일은 아이러니하게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이날 저점을 찍게 되는데 2008년은 사실 우리는 그 금융위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8년은 금융위기였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파산 우려였어요. 금융회사가. 이게 되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금융의 버블이 생기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기지론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깡통이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자체가 붕괴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그러니까 주식의 근간이라 하는 금융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시장이 패닉을 왔어요. 실례로 그때 경험해보면 지금은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양호하지도 않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는 선물이 하한가를 쳤어요. 여러분들 선물 옵션이 하한가 치는 경우는 머리 털라고 잘 없는 경우예요. 선물이 하한가를 쳤다고요. 옵션이 하루마다 100배씩 납니다. 그리고 하한가 종목이 오히려 하한가 종목이 수십 개가 갔어요. 지금 하한가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 체감은 2008년보다 더 심합니다. 하락 속도는. 이게 먼저 팩트예요. 지금 속도는 그때 하락 속도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망할 놈의 상한가 하한가 제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2008년은 상하한가가 15%였어요. 지금은 30%입니다. 상하한가 제도는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15일 날 바꿔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상하한가 제도를 확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상한가 제도를 확대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한가 제도를 폐지하려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상한가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미국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1%만 빠져도 우리는 폭락이라 그래요. 오늘 테슬라가 시간에서 지금 12% 올랐으면 미국 기준으로는 10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30% 하한가 이 제도 내에서 종목들이 오히려 15%대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한가를 안 칠 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시자고요. 삼성전기가 있어요. 대형주입니다. 근데 아니 삼성전기가 좀 그런가요? 뭐 어제 많이 빠졌던 JYP 이런 거 볼까요? 어제 18%가 빠졌어요. 대략 20% 빠졌죠. 그러면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하한가 친 겁니다. 그때 15%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결정적으로 전체 위기는 2008년보다 사실은 제가 이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는데 체감 지수는 이때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지금은 2018년과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악재를 하나씩 다 긁어보죠. 지금 갑자기 많이 빠진 게 첫 번째는 똑같죠. 예. 지금 첫 번째 장의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죠? 미국도 지금 같이 빠졌으니까 미국 금리 인상 가지고 뭐 달러 강세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유가 약세 이런 거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도 같이 빠지니까. 예, 그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팩트입니다. 미국도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잘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는 진짜 멀리 하세요. 잘 보세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입니다. 여기는 골드만삭스도 있고 화이자도 있고 P&G도 있고 캐터필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플도 있고요. 근데 우리 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그게 많아요. 약간 전통주가 많습니다. 엑슨모빌도 있고. 근데 나스닥은 우리나라는 나스닥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지는 거는 나스닥 중에도 더 빠지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의 20-30%가 반도체고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 시가총액 1위, 2위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뭘 자꾸 건드리냐면 반도체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지금 이게 안 나오냐? 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왜? 예. 그냥 마이크론만 볼게요. 예.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양호한 겁니다. 그쵸? 마이크론은 6월달에 이미 꺾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을 보면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세가 너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가장 뭘 느끼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적 잘 나와도 앞으로에 대한 퀘스천이죠. 반도체가 계속 때렸던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실적을 강화한 게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실적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많이 그런 거 보셨죠?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주 분석할 때 어떻게 애들이 분석을 하냐면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원래 은행주 올라야 되죠.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버리냐면 금리를 올리니까 대출 규모가 감소한다고 때려버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KB금융이나 이런 주식의 주가가 못 가는 것이 결정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 오히려 대출 규제로서 경기를 막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난주까지는 미국은 괜찮았는데 지난주부터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금융주 쪽으로 이미 그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분결보다는 왜 빠지냐에 대한 질문을 붙인다면 이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주식의 가장 본질적인 이거는 아예 시장 판이 깨지는 거였고 2008년은. 근데 지금은 지금 10년 지난 지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죠.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도 같이 건드리고 있죠. 예, ICBM 때문에. 그리고 절대 지금 중국과는 협상 여지가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언제 진정될지는 잘 모릅니다. 시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좀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 조금 완화적 제스처를 하지 않을까 저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1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완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물론 중간선거라는 것은 트럼프의 공화당에 입지를 굳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외적인 변수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최근에 나왔던 이 이슈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있죠. 이탈리아 리스크. 예, 이탈리아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다시 옛날 2011년처럼 유로존 위기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 봅니다. 유로존 위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가 최근에 EU의 유럽연합에 재정적자 규모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GDP에 제가 알기로는 유럽연합이 이태리한테 야 니들 GDP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 한 1점 몇 %까지로 해라 그랬더니 이탈리아가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2% 이상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자 규모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럽 쪽이 좀 많이 최근에 힘들었어요. 네, 유럽 쪽에서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유가는 아시겠습니다만 사우디에서 누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다시 잘 들어보세요. 미국채 금리도 빠지고 있어요. 모든 안전자산이 강합니다. 국채 금리가 빠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샀다는 소리예요. 주식을 안 사고 채권을 샀다는 겁니다. 채권을 샀다는 말은 뭐예요?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유가가 빠졌다는 뭐냐 하면 사우디가 누구 죽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실제